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뉴스만 틀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갱신했다. 이제 지방 광역시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리시죠? 실제로 2025년 들어서면서 서울 상급지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치 딴 세상인 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 줄여서 지산입니다. 제가 지산 전문 중개사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아파트 문의는 빗발친다고 하는데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 문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0건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불과 몇 년 전, 2020년, 2021년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파트 규제 피해서 지상 가자. 최소 수익률 10% 이상은 보장된다 하면서 너도 나도 계약금 넣으려고 줄을 서던 초칙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던 그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 오르는 부동산 불장 속에서 왜 지식산업센터만 유독 침묵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가감없이 파헤쳐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는 없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는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안양의 평촌, 인덕원 지역의 현장 분위기와 알짜 팁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지산 투자 고민 중이시거나 물려 계신 분들 혹은 기회를 엿보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계를 잠시 2021년으로 돌려볼까요? 그때는 정말 광기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까 그 유동성이 전부 어디로 흘러갔었죠? 바로 규제가 덜하고 대출이 잘 나오는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로 쏠렸었죠. 그 당시에는 서울 성수동, 문정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기도 외곽, 심지어 지방의 지식산업센터까지도 분양만 하면 완판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즉 피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붙어서 거래가 됐었죠. 그때 진입하셨던 분들 아마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는 믿음이 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25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신고가를 찍는 동안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그야말로 거래 절벽입니다. 아니, 절벽을 넘어서 빙하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기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아파트는 오르잖아요.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지산만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을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수급 불균형에 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죠. 수요와 공급. 지난 부동산 상승장 때 이 시행사들이 너도 나도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올렸습니다. 땅만 있으면 지산을 올렸어요. 왜? 잘 팔리니까요. 짓기만 하면 투자자들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섰으니까요. 그렇게 착공 들어갔던 물량들이 2023년, 24년에 한꺼번에 준공되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급이 폭탄 수준으로 터진 겁니다. 반면에 수요는 어땠죠?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사무실을 확장하기보다는 줄이거나 이제 공유 오피스로 들어가고 있죠. 공급은 역대급인데 수요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버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상품의 본질입니다. 원래 이 지식산업센터,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은요, 애초에 투자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저리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장려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 상승장에서 이게 변질되었습니다. 실사용할 기업이 사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했습니다. 대출이 8, 90% 넘게 나오니까 이제 내 돈 조금만 들이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도 남는다. 이 논리가 팽배했었죠. 즉 실사용할 부동산이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투자 상품이 되었다는 건 결국 임차인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가수요, 즉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거품이 거치고 나니까 진짜 이 공간을 채워줄 실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 공실로 비어있는 그 수많은 지산호실들, 그게 다 주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인은 있는데 들어갈 세입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지산 시장이 조용한, 아니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과잉 공급이 해소되려면요, 실제 기업들이 입주해서 그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속도가 너무 더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은 철저하게 양극화, 아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나 역세권, 인프라가 갖춰진 곳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낮추면 그래도 임차인을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서울을 조금 벗어나거나 수도권 외곽, 지방의 지식산업센터들은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임대문이요? 아예 없습니다.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 출퇴근 편하고 거래처 가까운 곳이 중요하지 단순히 임대료만 싸다고 외딴 곳에 사무실을 차리지 않거든요. 이게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파트는 싸면 이제 들어가서 살기도 하지만 회사는 싸다고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식산업센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서울 성수동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수동 지사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찍었다고 난리였었죠. 그런데 최근 경매 시장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수동 알짜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유찰이 되고 낙찰가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성수동이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은 오죽할까요? 대출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 세입자는 안 구해지고 팔려고 내놔도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수많은 지산 투자자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자,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식상하지만 진리입니다. 지금 지산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거품이 완전히 빠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월세 수익률의 매력이 높아지게 되죠. 물론 그 시점이 당장 다음 달이다, 올해 말이다 라고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사이클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 자체는 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시라면 지금이 어쩌면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의 알짜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쳐다보지 않을 때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매물들을 줍는 거, 그게 부자들이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 고점에 사신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진입을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최고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죠.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핵심지어야 합니다. 외곽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기업 선호도가 높은 과천, 안양, 평촌 같은 지역의 역세권 대장급 지산들은요, 경기가 풀리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겁니다. 그런 물건들을 지금 경매나 금매로 검토해 보시는 거 충분히 승산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급 과잉, 금리 인상, 그리고 실수 없는 투자 광풍의 후유증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안정화되면 옥석 가리기가 끝난 핵심 입지의 물건들은 다시 제 가치를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리해서 투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옥석을 가려낼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특히 저는 평촌, 안양, 인덕원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GTX 호재 같은 어떤 교통 인프라가 탄탄해서 기업들의 실제 입주 수요가 꾸준히 받쳐주는 곳입니다. 서울보다는 가격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미래 가치는 충분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 안양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 업종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대형 호재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급매물 정보나 혹은 내가 가진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실사용 목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하고 싶으신 대표님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거래되는 물건은 있고 기회를 잡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맞는 현실적이고 돈이 되는 매물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아래 번호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집사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